제가 처음에 의류 사업을 뛰었을 때가 20살이에요, 20살. 근데 할 때 저는 돈 진짜 7,000원 가지고 7,000원? 네, 7,000원 가지고 옷장사를 시작했고 이제 방법을 터득하려고 직원 생활로 들어가게 됐죠. 직원 생활 딱 6개월 정도 했어요. 아, 6개월 하고. 네, 6개월 하고 바로 제 가게 차렸죠. 아,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는 네. 스포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의류업, 그리고 주얼리 이런 등등 사업을 여러 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예명으로 그냥 훈이라고 그냥 맨 처음에 이제 의류 사업을 뛰어들게 된 계기. 처음에 시작한 계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운동을 하다가 옷을 좀 잘 입고 싶고 옷을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그쪽으로 알아보다가 이제 운영까지 하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싶었고요. 아, 그냥 옷잘 입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스타일하고 머리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네. 옷을 좀 잘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성 잡지들을 다 구매를 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갖게 되었고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옷에 대한 매체, 남성부에 대한 매체가 많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대문에 있는 형들이 더 멋있었고 아, 멋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동경의 대상들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은 그 이제 옷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쵸. 생겨서 바로 그냥 동대문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직원으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바로 이제 뭐 사장이 됐는지. 의류 사업을 뛰었을 때가 20살이에요, 20살. 근데 할 때 저는 돈 진짜 7,000원 가지고 7,000원? 네, 7,000원 가지고 옷장사를 시작했고 이제 방법을 터득하려고 직원 생활로 들어가게 됐죠. 직원 생활 딱 6개월 정도 했어요. 아, 6개월 하고. 네, 6개월 하고 바로 제 가게 차렸죠. 또 무이푼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무이푼을 시작하게 된 방법? 방법을 초기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 서울에 살거나 경기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형님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간의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옷가게들이 보세 옷가게들이 분비되어 있는 상권, 뭐 로드샵이라든지 쇼핑몰에 이렇게 있는 상권, 그게 어디 있는지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상권에 취직을 먼저 해야 돼요. 아, 맨 처음에 차리는 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상권에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했던 방법으로 물품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의 방법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옷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옷을 접하게 되면 그렇죠.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되지 않게 본인들이 학생 신분이면 학생 신분대로 가고 네.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가고 그렇게 가면서 부업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시장, 그러니까 동대문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그 쇼핑몰에 주간과 야간이라는 게 편성이 돼요. 근데 주간, 야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일을 뭐 스포츠 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간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아, 이제 스포츠 직업을 하면서 이제 야간에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투잡을 한 거예요, 투잡. 그렇죠. 근데 그래야 내가 돈이 없이 돈은 그대로 들어오고 생활비를 쓸 수 있으면서도 부수업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직원을 선택을 했고요. 시장 조사라는 걸 할 때 옷 가격 내가 옷가게를 차릴 때 뭐 돈을 어느 정도 돈을 두고 투자하겠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당장 그냥 주말이든 평일날 시간 낼 때 야간 알바 구하는 데를 쇼핑몰을 찾아가서 직원으로 야간 일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딱 100일이에요. 100일. 직원 생활 딱 3개월 100일. 100일 기준을 잡고요. 한 달은 가게 시스템 알아가는 데 투자를 하시고 한 달은 이제 물건 어디서 가지고 들어오는지 사장이 물건이 들어갈 때 장기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리고 대략 물건들이 어떤 게 많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첫 달에 했으면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시장 조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달은 뭐냐면 사장들이 이제 물건을 하러 가거나 지게 아저씨들한테 물건을 이제 가지고 오면 물품이 어떤 게 됐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둬야 돼요. 그 물품이 파악하는 게 뭐 개수를 파악하는 거 그걸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느 게 유행이고 어떤 물건들이 많이 나가는지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떤 트렌드가 이제 지금 저거 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예요, 장기. 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수증, 옷을 사거나 우리가 밥을 가면 영수증을 드듯이
도매에서도 저희가 물건을 주문하면 장기라는 걸 안에 넣어주거든요. 사이즈, 품명, 개수 이렇게 적혀있는 장기. 근데 그 장기에는 그 가게 이름이 적혀있어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가서 옷가게를 했을 때 거래처가 이미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물건을 직접 하러 가서 시장 조사를 해야 하는 얘기가 뭐냐. 사장이 물건 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따라가서 메인 직원들하고 그 가게 사장들하고 막내 직원들하고 친해지는 거야. 눈리선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무일푼으로 가게 차릴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일단 분위기를 만드는 거네. 이렇게 친해지는 그렇죠. 분위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일단 한 달은 그 일을 배우는 과정. 한 달은 물건을 따라가서 그 직원들하고 친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가게에서 들어온 물건들의 장기를 내가 소재를 못하기 때문에 사장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진으로 꼭 담아둘 거. 호수랑 몇 층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장 따라서 물건을 하러 갈 때 그 직원들도 여러분들을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개월 뒤에 내가 그만뒀을 때 그 장기가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가게의 호수를 보고 찾아가서 나 그 가게 전에 일했던 가게의 상호명을 대며 이제 사이트를 준비한다.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내가 물건을 하러 왔을 때 나옷이나 아니면 촬영이 가능한 상품을 지원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짜로? 그렇죠. 일단 나옷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는 옷들 있죠. 옷에 하자품들이 있어요. 100장, 200장이 들어오는 가운데 물품 중에 하자가 있는 거를 거르는 작업을 도매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자가 있는 물품을 가지고 그냥 반품이나 쟁겨두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내가 촬영을 이쁘게 할 테니 나한테 지원을 해달라. 나한테 좀 달라. 그렇게 돼서 색깔별로 한 장씩만 물건을 추려내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일단 입고 촬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것도 아니게 안 된다. 나오시를 그렇게 못 준다. 업체가 그렇게 도매에서 얘기를 하면 간단해요. 샘플 나오면 촬영만 해서 물건 촬영만 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사진을. 그럼 여러분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그걸 올리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이쁘게 찍어서 사진을 보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품명 그런 것들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꼭 제작하는 것처럼 제작하는 것처럼 단 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건들이 남들 물건이랑 똑같다라는 기준점을 고객들한테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게 되면 상품명을 그쪽에 있는 상품명들을 지우고 그 대신 이제 자체 제작을 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적어서 올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옷을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지금 시중에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본인 자신한테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돈 없이 시작하려면 저희 방법대로 하면 되고 3천만 원이 있어. 그럼 3천만 원을 맞게끔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이트랑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이제 SNS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돈의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 없이 큰 돈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신 사장님이 8년 동안 일을 해봤는데 소매업을 진짜 한 달에 최고 많이 벌었던 수익은 얼마예요? 저는 소매에서 많이 벌었을 때는 한 2천만 원? 한 달에? 네. 그냥 마진만? 네. 마진만 2천만 원? 네. 그럼 지금 진짜 잘 되는 데는 또 엄청 잘 되겠네요. 소매업도. 그렇죠. 근데 소매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2천만 원씩 가져가기는 힘들고 사이트들은 많이 가져가는 건 알고 있어요. 사이트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안 된다 하지만 잘 되는 큰 가게들은 아직도 충분히 2천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첫 번째 제일 안전하게 갈 방법은 기존에 잡혀있는 사이트를 사시는 게 제일 빠르고. 이제 그 옷장사 사이트를 사라는 거예요? 네, 유명한 사이트 말고 그냥 내가 자적되어 있는 다 기존의 고객들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30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나는 30명이 나한테 옷을 사주는 고객들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사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옷가게 사이트를 사지 않았어요. 옷가게랑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를 샀어. 그게 신발. 신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45만 원 주고 홈페이지를 샀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 신발을 파는 사이트인데
훈이 사장님이 그거를 구매를 하면서 옷장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그냥 한 폴더에 신발은 다 모아두고 네. 옷으로 이제 폴더로 나누는 작업을 했죠.